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연유학원의 대릭쌤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저희 해연유학원의 이은경 실장님이시고요. 실장님 조금 더 가까이 오셔도 돼요. 약간 요걸 이렇게 티셔서 그러시면 이제 잘 들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 이은경 실장님이 싱가포르 생활도 오래 하시고 아이들 많이 키워서 저희 그 조기 유학 담당을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주제대로 왜 싱가포르 가는지 입학전준비사에서 요 8가지 위주로 말씀드릴 예정인데, 현재 저희 등록하시고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 유치원생들은 없으세요. 네. 아마 이 유치원 소개는 빠르게 스킵을 하고, 어쨌든 궁금해하시는 공립학교 입학이나 국제학교 입학, 학비 정리, 그 도대체 IB 디플로마 뭐고, 그걸 가지고 대학교를 어떻게 진학을 하는지까지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저희 여기 진이 아빠는 저희 대표 원장님이시고요. 저희 여기 대릭쌤입니다. 이렇게 실제는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이게 포샵이 잘 되는 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오늘은 뭐 오시는데 차는 많이 안 막히셨죠? 전혀. 코로나 때문에 좀 서울은 지금 좀 난리가 난 분위기라. 네. 다시 심각해지면서 다들 매출도 상가하시고 모임도 자제하시고. 네. 싱가포르 상황은 좀 좋아졌나요? 네, 싱가포르는 많이 지금 안정됐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확진자겠죠? 그러니까 커뮤니티 지역 확진자가 6명밖에 안 돼요. 이제 좀 안정돼 가네요. 그리고 도미토리에서 따로 생활하는 항상 이제 문제가 됐던 그 외국인 근로자들 그분들도 이제는 100명 이하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 나라까지 안정이 되면 상당히 그러니까요. 희망적이었는데 저희 나라 좀 무너지면서. 그래서 일선에선 지금 싱가포르도 안정을 찾았고 한국도 많이 좋아진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자가격리를 없앨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터지면서 싱가포르에 계신 교민들도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그렇죠. 이런 코로나 얘기는 중간중간에 제가 좀 질문 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왜 싱가포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싱가포르까지 6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건 대부분 잘 아시는 분들이시죠? 그리고 혹시 코로나 전에 직항편이 몇 편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몇 회? 매일? 하루에 몇 회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하루에 최소 3회? 3회요? 3회에서 4회? 그리고 시즌이라고 그러죠. 크리스마스쯤 되면 6회까지도 늘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항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 스탑오버라는 홍콩에서 스탑오버를 예전에 몇 번 했었어요. 홍콩, 베트남 아니면 중국. 말레이시아나 중국이 있는데 가장 짧은 거리는 홍콩이더라고요. 저도 홍콩이 가장 한 번 해봤는데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들렸다 가셔도 된다라는 거. 한 2시간밖에 스탑오버를 안 했던. 갈 때는 2시간, 한국 들어올 때는 1시간인가 돼서 그 직원들이 잡으러 옵니다. 빨리빨리 가자고 해서 잡혀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가까운 거리고요. 싱가포르 특징, 이 부분을 제가 좀 올려놓은 이유가 이 퍼블릭이나 프라이빗 이 부분만 이해를 해도 싱가포르 사회의 한 반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에듀케이션, 교육 쪽에서 어떻게 나눠질까요? 그죠? 공립학교, 일반 국제학교. 공립학교 가면 철저한 룰에 따라 진행이 되고, 국제학교를 가게 되면 철저하게 학교 커리큘럼 따라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집 같은 경우도 HDB랑 콘도 아니면 프라이빗 주택이나 완전히 나눠놔서 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콘도는 그냥 여권 사본 한 장만 있으면 외국인도 자금 출처 안 묻고 그냥 거래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거래도 되고 론도 론도 한 60%가 받았던 기억이 있고요. 대신에 HDB는 못 사죠. 맞아, 엄격하게. 같은 싱가포르 사람 영주권자들이라 하더라도 차등을 많이 두고 가족 수에 따라 또 결정을 하더라고요. 싱가포르 사람들은 어쨌든 집 걱정은 크게 안 하는데 이게 이제 외부에 알려진 사실이고 내부적으로
싱가포르에 계실 때는 저 HDB 사시는 분들 좀 불만을 아시나요? HDB 사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셨어요. 사실 그러시구나. 거의 뭐 콘도미니엄에 사시는 한국 분들은 거의 콘도에 사시잖아요. 저는 이제 주재 생활도 하고 개인 사업도 해봐서 아는데 그 싱가포르 사람들은 저 HDB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요? 어떤 시설적인 면. 시설적인 것도 그러고 저기 인종을 섞어서 집어넣잖아요. 한 그 아파트나 단지 안에 중국인만 자기네들은 중국인만 살았으면 거기에 맞는 커뮤니티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다 섞어놓으니까. 근데 쟤네들도 목표가 돈을 벌어서 HDB를 탈출하는 게 목표예요. HDB는 있고 콘도를 하나 사서 하나를 더 갖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하나 사서 자기 가족은 거기 살고 콘도는 HDB는 세를 주는 쪽이 이 사람들도 그 목표예요. 크게 다르지 않다. 저 볼 때는. 그리고 여기 병원도 퍼블릭이나 프라이빗이나 나눠지는데 혹시 알벨대로 병원 가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NUS, 그러니까 NUH, 예, 싱가포르 대학 병원, 부설병원. 네. 거기를 거의 저는 다녔어요. 어떠셨어요? 보통 뭐 감기나 가벼운 그런 병일 때는 클리닉을 이용을 하죠. 그런데 제가 저 NUH에 갈 때는 좀 응급한 상황, 위급한 상황이 갑자기 있으셨어요? 뭐 밤에 애가 너무 아파서 그럴 때는 저 병을 이용을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고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는 데가 대표적인 국립병원인 탄톡생 병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탄톡생에 대한 기억도 있고 래플스에 대한 기억도 있고 뭐 엘리자베스 병원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둘째가 아파서 탄톡생 달려갔습니다. 저가 똑같이 3시간 만에 저희가 애가 회복이 돼서 나왔어요. 응급실 구경도 못했습니다. 저희. 그러셨어요? 응급실로 갔는데 저는 응급실을 몇 번 방문을 했었죠. 그래서 응급실, NUH 응급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는 저는 좀 잘 알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요? 저와 탄톡생 가서 느낀 건 뭐였냐면 저는 솔직히 급하지만 더 급한 환자들을 위주로 보더라고요. 네, 그랬어요. 저도 어쨌든 좀 몸이 안 좋아서 응급실에 가게 됐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급했죠.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 뭐 먼저 혈압부터 재고 좀 앉아 있어라. 와서 달려와서 뭔가를 처치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어서 좀 답답했는데 그 3시간 기다리니까 열이 내리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바로 혈압 재보고 위급하다 싶으니까 바로 들고 들어가 주셨어요. 있었고 어쨌든 이 프라이빗한 병원 엘리자베스나 병원이나 래플스 병원은 정말 비싸기도 하고 가면 시설도 정말 좋아요. 호텔 같기도 하고 그런 데 있고 또 대중교통 부분도 많이 나눠져 있죠. 잘 돼 있죠. 대중교통은 정말 잘 돼 있고 개인적으로 차를 사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기본 1억은 예상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차를 몰고 다녀봤는데 정말 편해요. 주차 걱정 없고요. 차비가 많이 높잖아요. 높아도 어딜 가든 주차비를 내야 되는. 근데 지금 회사 다니시는 분들 만약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면 정말 시내에 나가셔도 주차장 때문에 돌아다니실 필요 없고 내가 가는 데 가면 주차장이 항상 있고 집에도 한 3카드 혼자 썼던 것 같아요. 주차장 워낙 넓다 보니까 갖기가 힘드니까 비교적 대중교통 혼잡도가 낮은 것 같은데 그래도 차가 적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차량 총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 이상 늘어나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퍼블릭이나 프라이빗이나 나눠서 생각하시면 아마 가서 적응하시긴 상당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날씨를 좀 가볍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이거예요. 중국에서 바람 와서 우리나라 서울이 이렇게 되죠. 싱가포르는 정말 이거 저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정말 맑습니다. 왜? 인도네시아 청정 지역에서 이 밀림에서 공기가 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공기 질은 전 세계 탑 10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도시국감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뭐 헤이즈가 있는 그 기간만 뺀다면 아주 깨끗하죠. 그래서 확실히 환경이 부러울 정도로 잘 정리되어 있다라는 그 말씀이 맞으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중앙아시아 쪽에도 좀 살아본 기억이 있어요. 거기에 거의 농사 짓고 혹시 뭐 어떤 공업적인 시설이 없는 곳인데도
공기가 저기보다 좋다고 느끼지는 못했거든요. 그쵸. 네, 싱가포르이 더 좋았어요. 저는 그 이 인도네시아 섬에서 오는 공기가 상당히 크다고 봐요. 네. 이렇게 갔다 보시고, 우리 평균 기온을 좀 올려놓으셨는데, 싱가포르 덥다 해도 실제로 살면 저는 그렇게 더운 걸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열대야가 없는 게 네. 그 더위를 느끼는 그 강도가 조금 더 낮게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밤에 잘 때 너무 더우면 예. 노 온도를 보면 이게 밤 기온인데 열대야 기준이 25도거든요. 딱 한 번 5월달 정도 평균 기온이 25도 넘어가고는 나머지는 다 24, 23도인데 전 이게 마음에 드는 게 아이들 키울 때 환절기가 없잖아요. 항상 아이들은 환절기, 노인분들이나 노약자라고 그러죠. 어린이들은 환절기에 항상 뭔가 병을 많이 얻는데 저 환절기가 없으면 참 좋더라고요. 처음 싱가포르 가시는 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에어컨 때문에 자녀분들이 감기가 걸리는 경우가 좀 자주 있으세요. 그러니까 에어컨에 대한 적응이 좀 안 된 상황이겠죠. 근데 뭐 한두 달 지나면 금방 적응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그 에어컨 적응에 대해서 에어컨을 너무 높이지 않는다든가 워낙에 싱가포르는 실내는 그 온도가 낮잖아요. 기온이. 그쵸. 예, 거기에 대한 적응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긴팔 꼭 준비해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두 번째, 이건 저는 뭐 실장님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빨간색 원이랑 이 사진이 지진대를 표시한 거예요. 파란색 아예 싱가포르 보이지 않아서 파란색 칠해놨는데 죄송합니다. 지진대를 다 피해간 지진이 없습니다. 다 신기합니다. 축복받은 네. 그리고 두 번 이쪽 사진을 보면 실장님 이제 이 사진의 내용을 아시죠? 태풍. 네, 태풍의 경로입니다. 10년간 태풍 경로를 추적을 했더니 10년간 딱 한 번 오더라고요. 그만큼 아이들 키우기에 위험 요소가 거의 없는 나라라 보셔도 될 거예요. 이 정도로 하고 사회적으로든 자연적으로든 위험 요소가 아주 낮은 나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 저는 어린이들, 아이, 여성분들은 살기 정말 좋은 나라고 반대로 단점은 그만큼 답답할 수도 있고 단조롭기도 하고요. 입학점 준비사항은 좀 간략하게 이건 좀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생각할 땐 국제학교 입학 준비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가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되냐.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 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은? 이사님은 모국어를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린 나이에는. 그런데 애들이 갔을 때 너무 이질감을 덜 느끼도록 영어 교육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게 아빠랑 엄마들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모국어를 근데 모국어를 단순히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이 그림처럼 자기가 이런 그림을 보고 연상해서 글을 쓰고 글을 쓴 걸 다시 연상하는 이 연상형 훈련을 좀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국어 학습도 하고 이게 영어 학습의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학습도 마찬가지로 너무 왜냐면 초등학교 2학년짜리를 데려다가 막 풀 비슷한 리듬을 푸시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6학년까지는 많이 읽어야죠. 뭐. 읽고 쓰고. 독서가 우리나라 공부에서도 독서가 기본이고 나중에 커서도 그게 바탕이 돼서 더 많이 좋은 학업 능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까지 공부를 좀 하시면 되고요. 중학교서부터는 사실상 이제 입시가 시작된다 보셔도 될 거예요. 입시가 중학 1학년 때 시작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건 중3 때 시작을 한다 보시면 돼요. 9학년. 1, 2학년 때는 그래도 좀 기본적인 플랜을 가지고 탄탄하게 기초를 쌓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멘토링 서비스는 뭐냐면 저희 이 학생들 싱가포르 국립대에 다니는 학생들이 저희 학생들 멘토를 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과외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매칭을 저희가 좀 해드린다라는 거.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다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유학기간 플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주재원으로 가게 되면
요즘은 모르겠지만 보통 길어야 3년이거든요. 길어야 5년 정도까지는 연장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우리 플랜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럼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3년 미만인 경우에 유치원 초등학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뭘 하고 가시는 것 같을까? 3년이다, 2년 반이다. 싱가포르에 가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전에 그 언어 습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사님하고 조금 의견이 갈렸던 그거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3년 미만으로 싱가포르에 있다가 돌아오니까 영어에 중점을 두고 모든 거를 영어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 반대로 들어왔을 때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애들이 좀 적응하기 쉽게 한국적인 것, 그 한국어도 같이 많이 보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3년 미만이고 저 어린 나이라면은 영어의 비중을 더 두겠어요. 영어의 비중이? 네. 저희 와이프도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저 영어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집에서 대화를 영어로 하자. 저는 그건 아니었어요. 집에서는 철저하게 그래도 어쨌든 한국인이니까 기본은 한국어에 대한 기본은 저한테 좀 달려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가신 분이세요. 저희 집에 계신 분. 그래서 집에서도 영어로 하자. 자기 영어로. 그렇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시나요? 네, 알죠.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애들은 영어가 워낙에 밖에서도 영어고 집에서도 영어면은 이제는 정말 영어로밖에 대화가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저희는 일단 저희 말씀 줄어듭니다. 아니 못 쓰게 하니까 나는 한국말밖에 못하는데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는 장난을 했어요. 저희. 그래요? 저희는 문을 닫고 집에 들어오면 TV도 한국 TV를 받고 뭐 말은 물론 저는 몇 개월 하다가 이게 뭐냐 그냥 정상적으로 저도 농담으로 우리 집에서도 한번 써볼까 했는데 저희 애들은 철저히 영어를 쓰질 않아요. 여기 저희 영어, 수학, 국어를 다시 들어와야 되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 들어오면 중학교 때부터 입시가 시작이 돼요. 고등학교 한 입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어 실력이 좀 딸리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힘들더라고요. 저 초등학교 때까지는 괜찮다고 봤거든요. 아무래도 두 마리 토끼 잡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느냐는 부모님이 결정하실 문제지만 저는 초등학교라면은 영어에 3년 미만으로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들어와야 된다면 전 영어의 강조를 좀 하겠어요. 그리고 한국어에 대해서는 들어와서 저희 유학원이 이렇습니다. 약간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교육이라는 게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 학생 지질이라는 거, 학생이 타고난 또 언어 감각이라는 것도 있고 또 부모님들 사정, 그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랑 약간 의견이 다르시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영어 위주로 하고 수학, 국어를 조금 가미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미하는 걸 제가 얘기해 드린 거는 영어를 위주로 한다는 얘기고 가미할 필요는 있죠. 이제 문제는 이제 3년 이상인 경우예요. 그리고 3년 전후인데 중학생을 데리고 나가는 경우가 간혹 있으세요. 그렇게 되면 아이만 냅두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결국에 중고등학교를 싱가포르에 보낸다라는 거는 대학 진학 플랜까지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대학을 한국으로 뭐 3년 이상 계시니까 보통 3년 특례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한국으로 꼭 뭐 대학을 들어오겠다라고 결정된 건 아니어도 그래도 하나의 그 희망 옵션은 열어놓고 진행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니까 3년 미만에 3년부터 지필고사가 있잖아요. 12년 특례 빼놓고는 다 쳐야 되는 거잖아요. 다 영어고 수학도 영어고 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 해야만 되더라고요. 한국 대학들도. 근데 이제 문제는 3년 특례 규정이 상당히 까다로워져 있고 나중에 그 입학 기간이나
실제로 싱가포르 생활한 기간까지 다 따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저 말씀드리기 너무 긴 시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은 꼭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10학년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10학년 꼭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정도. 네.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녹화 유치원 이쪽은 저희가 좀 스킵을 할게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많지 않으셔서 싱가포르 잠깐만요. 자, 이제 공립학교 입학을 저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공립학교. 예. 싱가포르이 학년제가 저희 나라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가장 특별한 차이는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졸업고사를 치고 그 성적에 따라서 중학교에 진학한다는 게 저희 나라 시스템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부분 같아요. 아주 중요한 PSLD 졸업시험으로 중고등학교를 어떤 학교에 진학해서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갈지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중학교는 4학년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조금 다르죠. 우리나라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인데 싱가포르는 중학교 4년, 그리고 고등학교 2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4학년 때 고등학교를 가는 시험을 쳐요. O레벨이라는 시험을 치고 고등학교를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L레벨을 치고 대학 진학을 하고. 정리해드리면 12년 제도는 동일합니다. 6년, 4년, 2년, 12년 제도인데 저는 싱가포르 공교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중고등학교 통합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 학교도 있죠. 이게 일부 학교죠. 공부 잘하는 학교인데 저기 명문 중고등학교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통합과정에 대해서? 통합과정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저 통합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보면 보통 저 통합과정이 없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정말 능력 있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대학 과정까지도 얼마든지 맛볼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까지 짜여 있어서 그 엘리트들을 위한 코스죠. 그렇죠. 저는 어떻게 판단이 되냐면 그 싱가포르 공교육이나 우리나라 교육이랑 많이 비교를 하세요. 우리보다 더하다. 왜 PS는 시험을 통해서 더하고 애들 창의력도 다 떨어진다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중고등학교 통합과정이라는 거는 중학교서부터는 고등학교 입시를 생각을 안 하거든요. 대입 입시만 하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도 좀 저거를 채택을 하면 좋은데 저희 나라는 좀 힘든 게 사실 저렇게 하려면은 우열반이 있는 그런 분위기로 진행이 될 거예요. 우열을 나눈다는 건 사실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부모님들도 그렇게 원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일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우리나라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하면 전 과정. 전 과정. 전 과정을 중고등학교 통합으로 가고. 그렇게 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저처럼 엘리트 과정으로 빼는 게 아니고.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싱가포르 이렇게 통합과정 운영을 한다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제 주제를 가서 우리 아이를 공립학교로 보낼지 말지. 보내게 된다면 어떤 과정으로 어떤 시험을 통해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에이스 시험이라는 걸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외국인이 싱가포르 공립학교를 입학할 수 있는 시험. 그렇죠. 공립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 시험. 쉽게 말씀드리면 편입시험이죠. 편입시험, 그러네요. 편입, 다른 입학하는 건 아니니까. 다니다가. 그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싱가포르도 저희 나라랑 동일하게 전반기가 1학기예요. 대신 1월에 시작해서 6월까지 1학기, 6월 말서부터 12월까지 2학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올해 기준으로 보면 만약에 에이스 시험 9월 달에 올해도 있습니다. 올해도 시험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8월 26일 날 마감이더라고요. 28일. 28일. 8월 28일 전까지 에이스 시험을 신청하시면 일주일 남았습니다. 예,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9월에 시험을 보시고 22일부터 예, 9월 22일부터 25일까지예요. 그래서 12월에 결과가 나오면 합격을 하면 1월서부터 입학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좀 2월에 있는 예. 에이스 시험은 서플리멘터리 예. 에이스 시험이라고 해서 2학기에 들어가는 거죠. 네, 6월 말쯤부터 이제 예.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그 근데 시험이에요. 메인은 어쨌든 9월 시험이기 때문에 9월 네. 시험을 좀 겨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잠깐 예. 하나만 더 짚으면은 저 에이스 서플리멘터리 2월에 예. 있는 서플리멘터리 시험은 5학년 거는 없어요. 5학년 시험은 왜냐하면 2학기 때 5학년 네. 2학기 학생은 뽑지를 않거든요. 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출제 연령 기준, 시험 출제 시험 내용, 입학 가능한 날짜를 다 학년을 좀 해놨는데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니까 나이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생각에. 나이도 좀 유동성이 있게 몇 예. 살부터 몇 살까지 예. 딱 그 나이만 된다는 건 아니니까. 예, 그렇죠. 저는 이제 주전을 가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공부를 좀 하고 아이가 잘한다면 에이스 시험을 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현재 지금 국경이 다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이 아마도 많이 떠났을 거예요. 네. 예, 일반 유학하는 떠나고 그리고 저 시험을 위해서 외국에서 등록을 하고 시험 기간에 들어가서 시험 치는 그 상황이 불가능해진 상황이어서 네. 대신에 주재원으로 가신 분들은 가능하시죠. 가능하시니까. 예. 그래서 저 생각에는 조금 서둘러서 결정을 하시고 한번 시험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그만큼 경쟁률이 좀 예. 지금은 낮은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요즘 회사들이 국제학교 학비를 다 안 해줘요. 네. 다 안 해주고 뭐 반만 준다든지 아예 안 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가 저학년이다. 중국어 정말 빡세게 한번 배우고 싶다. 공립학교 가셔야 됩니다. 국제학교에서는 그 정도의 실력은 못 배우기 때문에 공립학교 가시면 아마도 아주 좋은 그 교육 여건을 주기 때문에 교육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요건 예시로 올려놓은 거예요. 수학 시험 보고 영어 시험 본다라는 거. 그래서 혹시나 지금 저희 듣는 분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연락 주십시오. 딱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우선 등록을 하고 모의고사 준비해드리고 시험을 보고 합격할 수 저는 일단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싱가포르에 남아있는 외국인들이. 그런데 싱가포르이 또 숫자만 채우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 이하인 학생들은 그 자리가 비다고 해도 안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방금 얘기하셨듯이 영어를 잘하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된 학생들이라면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가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접수민이 627불.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입학하는 방법 국제학교 입학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메인으로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국제학교 분류예요. 저는 가장 선호하는 학교, 시설 우수한 학교, 시설 조금 낙후한 학교, 싱가포르형 국제학교 1월 학기 시작하는 이런 식으로 좀 해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분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칭찬을 담았네요. 예, 아이고. 네, 이렇게 분류를 하고 분류한 이유는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선택에서 부모님들이 저렇게 분류를 해놓으시면 참고하시기가 참 쉬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그런 기준이 있으시거든요. 네. 다들 다르세요. 예. 네. 거기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뭐 시설 낙후라고 돼 있다고 해도 저 학교들이 나쁜 학교들은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설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좀 이점을 줍니다. ISS 같은 경우는 학생들 케어를 정말 잘해줘요. 특히 중고등학생들. 네. 가면 늦게 유학을 떠나는 그렇죠. 학생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학교 다니다 바로 가면 좀 큰 학교들, 위에 학교들은 시설 우수하다는 건 규모가 큰 학교들인데 1,500명 이상 예, 거기 가면 좀 적응하기 쉽지는 않은데 좀 작은 학교 가면 일일이 케어를 해주니까
이쪽으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또 이 싱가포르형 국제학교가 좀 특이하게 1월 학기 시작이고 다르죠. 위에 학교들이랑. 그래서 뭐 센조셉, 화총, ACS, SFMS까지 4개 정도 올려놨는데 저 네 학교만의 또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SFMS는 또 앞에 세 학교랑 또 성격이 좀 약간 다르죠. 네. 그래서 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국제학교 입학을 해서 대학교 진학하는 루트인데 일반적으로 국제학교를 입학을 하십니다. 하셔서 현지에서 에이스 준비를 한다든지 해서 공립이나 이쪽 전학하신 분들이 있고 아니면 사스나 UWC로 전학하신 분들이 있고 일반 국제학교 다니신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학교를 다 나오셔도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학교들을 대학을 다 진학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국내로 오신 분도 있고 싱가포르 남는 분들 영국이나 미국 가시는 분들도 꽤 있다라는 거. 이 정도가 기본적인 루트고요. 두 번째는 어떤 루트냐면 결국에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UWC나 사스로 가는 입학 루트입니다. 네. 보통은 8월 학기 입학 가능한 학교들 우선 입학을 하시고 저하는 걸 좀 권해드려야죠. 네. 그리고 아니 내가 만약에 바로 입학을 원한다. 그럼 입학을 하셔도 되죠. 저희 사례도 국내에서 바로 UWC 간 사례들이 꽤 있죠. 예, 사스는 바로는 가진 않고 한번 거쳤다 가신 케이스가 제일 많고요. 네. 왜냐하면 사스는 시험을 저렇게 UWC처럼 외국인 특히나 이 한국, 일본 쪽의 학생들을 뽑아가기 위해서 어떤 시험이 있다던가 그러진 않잖아요. 사스는. 근데 UWC는 그런 시험도 있고 해서 바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나와요. 근데 SAS는 사실 뭐 시민권자 우선이고 뭐 그런 또 규정이 있어서 그냥 바로 들어가는 유학생들한테는 좀 기회가 처음에는 적은 편이죠. 근데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제주국제학교에서 싱가포르를 옮긴 케이스인 경우는 어떻게 판단되세요? 잘 옮겨간 케이스들이 많아요. 가서 좀 더 빨리 왔으면 좋았을 때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시는 거 보면 제주국제학교에서 싱가포르로 제가 보낸 학생들은 싱가포르에 가서 훨씬 더 학습적으로도 동기부여도 많이 됐고 생활도 잘 해나가고 있는 걸로 지금 받고 있는 피드백은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 다르다고 얘기하나요? 제주국제학교도 국제학교잖아요. 영어로 수업하고 그런데 싱가포르를 갔을 때는 정말 내가 이제 국제학교를 다닌다고 생각이 든대요. 그게 저는 구성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구성원의 차이고 그렇죠. 학생들이 아니 제주 쪽 국제학교는 다 한국인이다 보니까 뭐 수업은 영어로 듣고 교재도 다 영어로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화가 다양하지는 않잖아요. 한국 애들만 모이기 때문에. 한국 애들끼리 영어로 대화를 하진 않죠. 한국어로 대화를 하고 모든 것이 다 한국적인데 수업만 영어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싶고 그리고 좀 면학 분위기가 제가 상담한 학생들의 대부분의 얘기는 면학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진 않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싱가포르로 이제 넘어가서 정말 공부할 그 분위기도 갖추어져 있고 그런 마음도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저 생각에는 비용 차이는 크게 없어요. 비용 차이는 크게 없는데 어쨌든 제주도보다는 기회가 된다면 싱가포르 가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근데 뭐 기회 안 되신 분들은 제주도도 많이 갔으니까 그쪽으로 가셔도 되고요. 타임테이블 좀 말씀드리면 보통 서류 접수가 10월에 하죠. 사스나 UWC 기준을 말씀드리면 서류 접수에 11월 마감되고 12월인데 잘못 나왔네요. 인터뷰가 2월 달에 합니다. UWC 인터뷰 진행하고 이거 어떤 과정인지 혹시 설명 가능하신가요? UWC나 사스로 이제 계획을 잡으신 분들 중에 사실 UWC나 사스는 뭐 입학 원서를 넣는다고 해서 입학이 보장되어 있는 학교는 아니잖아요. 또 웨이팅 리스트도 많은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입학 시간 동안 그 진행 과정 동안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두 번째 옵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걸 준비하면서 가시는 그 그래프예요. 네. 그렇죠. 결국에는 여기 입학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되 CIS나 다른 국제학교 또한 4월 정도는 병행을 하시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또 화총이나 SFMS 지난 루트인데 보통 1월 학기잖아요. 그러면 뭐 이 보이신 학교는 다 시험 보고 들어갑니다. SFMS도 시험을 보고 국내 과정에서 시험 볼 수 있고. 네, 저희 유학원에서 시험 볼 수 있어요. SFMS 같은 경우 IB 과정이 이제 생겼고요. 그래서 IB 과정으로 이 보이신 네 학교는 다 지원이 가능하고 주재원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아이가 이게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 넘어갈 때는 저는 화총 많이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화총이 일단은 학비가 저렴합니다. 일반 국제학교보다. 저렴하고 현재 나오는 IB 점수가 상당히 높아요. 공부도 잘 시키고. 아니요, 센조셉이 제일 높아요. 센조셉이 제일 높고 화총 ACS 순위인데 로컬 사람들의 선호도도 같은 방향이더라. 센조셉이 제일 선호하고 그다음 화총이고 그다음 ACS 선호하더라. 지금 많이 비슷해지지 않았나요? 센조셉이랑 화총 IB 점수가 큰 차이 없지 않나요? 아니요. 1점은 나나요? 1점 정도는 나는데 저는 이제 화총을 보내는 사람 입장이고 저희가 화총 대표 사무소입니다. 그래서 화총을 막 띄우고 싶은데 정확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센조셉 같은 경우는 아마 한 200명 정도가 시험 봐서 뒤에서 나오는데 점수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악하시면 되고 SFMS도 IB가 좀 좋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왜 좋냐면 화총에서 IB 디플로마를 셋업하시고 점수 올리셨던 팀들이 교장 선생님 이하 몇 명의 팀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하셔서 저분은 상당히 이제 희망적이고 좋은 학생들만 조인이 된다면 점수가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국제학교 시험 절차를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시간이 좀 많이 가고 있는데 빨리 진행할게요. 사스, UWC, 센조셉 같은 경우는 대기자가 들어가고 보통 학교라는 건 싱가포르 가서 시험을 보셔야 되는 거고 UWC만 국내에서 시험이 가능하다라는 거. 매번 있었죠. 2월경에. 2월경에 내년에는 모르겠죠. 내년에는 미정이에요. 네. 하고 CIS나 제임스 같은 경우는 국내 앱티스 테스트를 통해서 진학도 가능하죠. 그리고 CIE 캠브리지 인터내셔널 어세스먼트에서 나오는 5학년 시험도 가능하고요. 어쨌든 국내에서 서울에서 시험을 보실 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요. 그 스탠포드 아메리칸 스쿨은 스카이프 가능하고 인터뷰 가능하고 나머지 그 ISS나 SFMS는 국내 저희 유학원에 오셔서 지역에 하는 자리에서 시험 보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 주제라는 거는 날짜가 나오거든요. 너 언제 가? 근데 그거를 6개월 전부터 뭐 계획을 세워서 알려주는 회사도 있지만 급하게 다음 달에 너 나가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물론 위 학교들이 좋고 우리 아이가 충분히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상 저는 일단 밑에 저희 유학원에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들을 결정을 해놓고 입학을 하고 현지에서 지내시다가 전학 가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준비 시간을 좀 줄이는 방법? 이거는 일반 조기 유학이라고 한다면 내가 계획을 세우니까 내가 스케줄링을 할 수 있는데 주제로 나가시는 분은 내가 그 스케줄링을 못하고 회사에서 해주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순서대로 좀 가셔야 된다는 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UWC 이제 입학 신청이 다음 9월 1일부터 오픈 예정이고 그러면 혹시 인터뷰에서 어떤 내용 나오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인터뷰는 그 어린 학생들, 초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은 이 학생들한테 질문을 먼저 줘요. 그러니까 뭘 좋아해? 먼저 물어보고 저는 그림을 좋아해요. 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인터뷰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림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어린 학생들이 인터뷰 준비를 해오지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대화 내용도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취미,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학년들은 어떤 질문이요? 고학년들도 보면 입학 원서에 스튜던트 스테이트먼트라고 약간 에세이 같은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기술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기반을 두고 대화를 진행을 해요. 그 학생이 나는 곤충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으면 이제 곤충에 대해서 넌 어느 정도 곤충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나한테 너가 아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니?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하기도 하고요. 9학년부터 부모님들이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9학년들부터 하는 모여서 토론식으로 하는 그런 인터뷰죠. 아무래도 거기에는 영어도 잘해야 되지만 다른 학생들이랑 같이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슈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개인 의견도 잘 피력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 좀 추가를 하면 저는 그래요. UWC 고학년 들어가는 아이들은 결국에 대학과 연결을 시키는 것 같아요. 학교들이. 너가 뭘 하고 싶은지, 그 대학에 어떤 전공을 하고 싶은지, 너가 누군지 이런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학생을 1차 선발을 하고 2차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최종 선발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UWC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은 뭔가 이야기거리가 많은 학생들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활동도 많이 했고 그렇죠. 그런 적극적인 학생들을 좋아해요. 그런 거 저희가 도와드리죠. 왜냐면 부모님들은 UWC 웹사이트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조금 힘들어요. 조금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 이런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첨삭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니까요.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원활하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스도 마찬가지죠. 예, 사스도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에세이 질문이나 이 내용들이. 그래서 여기 뭐 보이시는 5개 질문 제가 올려놨는데 이런 거 질문뿐만이 아니라 결국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사스는 롤링으로 사실 언제든지 접수가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죠. UWC는 정해놨어요. 언제 오픈을 하고 언제 클로스한다는 걸 명확하게 해놨어요.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화총. 화총 같은 경우는 10학년서부터 물리시험 본다. 화총은 7학년서부터 있죠. 중학교 1학년서부터 있으니까 초등학생들은 좀 가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초등학교 6학년? 6학년 2학기 과정 정도는 이제 준비 과정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준비 과정을 통해서 입학을 하고 현재는 상당히 들어가기 힘들어졌죠. 그렇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IB 점수도 잘 나오고 그러면서 이 국제학교에서 싱가포르, MUS 같은 좋은 명문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수도 많아지면서 더 인기가 높아지고. 저 생각은 결국엔 싱가포르 사람들이 움직인 거예요. 근데 저 학교를 아까 언급해드린 센조셉 ACS 화총을 만든 이유가 얘네 조교학을 나가는 소리를 막자 우리나라 제주도에 만들듯이 만들어 놓은 학교인데 그 싱가포르 사람들이 잘 안 갔죠. 안 갔다가 한 2, 3년 전서부터 모이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외국인 전형이 그렇게 많이 뽑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아주 합리적이고 좋은 경험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 FTS 테스트 이건 국내 영국 문화원에서 시험 볼 수 있죠. 이런 성적이 나오는데 거의 토플과 약간 흡사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니어 토플 정도. 이 정도 나오고 점수 때는 250점 만점에 이 정도 점수를 맞으셔야 입학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점은 200점인데 어쨌든 표시되는 건 250점 총점. 아마 여기에 포함되는 파이널 스코어는 200점이 만점이에요. 200점인데 그래머가 복습에 따로 들어가는 250점 만점인 것 같습니다. 학기 정리 요거는 그냥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중위치라 보시면 돼요. 왜 보면 유어 4, 유어 6 나오 한 게 학년들이 높다 보니까 중간치를 올려놨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SFMS가 가장 좀 저렴한 편이네. 2만 그리고 나머지 싱가포르형 국제학교들은 한 2만 5천에서 3만 원. 얘는 비싸네요. 3만 6천까지 가네요. 그 센조셉도 한 3만 4천. 화총의 요소는 그나마 좀 저렴하네요. 8천 정도 되고 있다라는. 그 기숙사 같은 경우는 외부 기숙사 사용 가능하고
교내 기숙사, 외부 기숙사 다 사용 가능하다라는 네, 거. 여기서 교내 기숙사는 8,000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근데 외부 기숙사 900불은 못하나 나오는 거지? 아니에요. SJI는 예. 저기 ACS나 예. SFMS는 예. 올드햄을 기준으로 해서 예. 거기 학교에서 그 기숙사를 이용하라고 예. 추천을 하기 때문에 거기 걸 올려놨고요. SJI 건을 900불이라고 올린 이유는 SJI는 다른 옵션이 있어요. 좀 저렴한 기숙사를 갈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공립기숙사를 갈 수가 있나 보네요. 아주 저렴한. 네. 그리고 이제 외국 계열 국제학교 리스트인데 보시면 이제 좀 비싸죠. UWC 한 38,000불, 4만불, 스탠포드가 한 4만불 정도 나오고, 보통 요즘 한 4만불대에서 연착륙을 하는 것 같은데 비용이. 근데 문제는 학교 기금인 것 같아요. 입학 후에 이거는 학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나눠는 거죠, 이 사람들. 이번에 조금 바뀐 부분이 있어요. SAIS 같은 경우는 사실 저 학교 기금 매년마다 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좀 바뀌었어요. 1회 1회성. 좋아졌네요. 근데 UWS나 SAS는 매해 내는 거죠. 매해 내시니까 저 금액을 더해야 실제 금액이 나온다라는 거.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유학 비용 정리. 동반 2인, 유치원 초등학생을 데리고 갔을 때 로컬 학교 다니냐, 국제학교 다니냐, 공립학교 다니냐, 국제학교 다니냐 해서 좀 나눠지는데 실제로 보면 620만 원 정도 이상은 나간다고 보죠. 그렇죠. 한 2명 데리고 나가면 기본 한 1,000만 원 정도는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1억. 1년에 1억. 그 정도 좀 잡으셔야 원활하게 쓰지 않을까. 그렇다고 럭셔리하게 사는 건 아니죠. 예. 그냥 아이들 교육시키는 정도가 이 정도 금액이라는 거. 근데 주재원분들 요즘 나가시는 분들은 집도 많이 안 해주세요. 차량 지원 이런 건 다 안 하시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하셔서 좀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생들 비용이고요. 한 요 정도 정리돼. 그리고 비동반. 이거는 아이 혼자 남았을 때.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남았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년이 높고 그리고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그 생활비까지 포함이 돼서 정도 측정이 되는데 최소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액이고 IB 디플로마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저희 이사님 전문분 아닙니다. 전문은 아니고요. 자, 이제 시작을 하면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잘 아는 게 미국제 학제예요. 3년이고 평가 자율인데 IB 디플로마는 정확하게는 11, 12학년 2년제 프로그램입니다. 2년만 이수하시면 되는데 6개 과목을 필수로 이수를 하셔야 돼요. 근데 ACT나 AP 학교들 보면 자유롭게 내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죠. 이렇게 나눠지고 최종 시험 있고 최종 없고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IB 디플로마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넘어가도 될 거예요. 보면 6개 과목을 선택을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그룹 1, 2, 3, 4, 6까지 나눠지고 모국어, 외국어, 수학, 과학, 사회, 아트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이 6번째 영역은 제외해 줍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빠지게 되면 5개 영역인데 이과 가는 아이들은 당연히 과학을 2개 하죠. 문과 가는 아이들은 사회 과목을 2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TOK 2까지 다 채워야 점수를 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실제로 나온 내용이에요. 에스키모의 고려장 문화, 이들 논점을 정리해서 적어라 이런 주제도 나오고요. 에세이 같은 경우는 4천자 에세이를 내가 정한 학과목을 정해서 제출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6개 과목을 하이어 레벨 3개, 스탠다드 레벨 3개로 나눠서 이수를 해야 IB 디플로마를 받는다라는 거.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 학생이 언어를 영어를 선택하고 외국어, 중국어, 수학, 경제, 물리, 화학 이렇게 선택을 해서 최종적으로 시험을 봤다 치자고요. 그래서 7점 만점에 블라블라에 더해서 38점이 나오면 도대체 이 38점으로 어디를 갈 수 있는지
그걸 알면 준비하기가 좀 좋을 것 같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유카스라는 거, 영국 대학을 접수할 때는 무조건 유카스 포인트로 간다 보시면 되고, 커먼앱이라는 게 미국 대학 접수예요. 그래서 많은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는 게 커먼앱을 알고 계시는데 미국 대학 접수하는 거고 이쪽 영국 대학 접수고요. 근데 커먼앱, 요즘 미국 대학들도 커먼앱으로 다 들어가진 않고요. 뭐 UC 계열은 UC 계열 따로 들어가고 텍사스는 텍사스 계열 따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자체원서 맞는 학교는 있는데 대략적으로 커먼앱을 제일 많이 쓴다 보시면 되고, 영국은 하나예요. 네, 유카스로만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 유카스 포인트가 좀 바뀌었는데, 예전 거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38점 학생을 IB 디플로마 포인트로 전환하면 유카스 포인트가 567점이 나옵니다. 그럼 이 567점은 어디까지 가는지를 알면 부모님들이 IB에 대한 수준을 좀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자, 캠브리지가 608이고요. 그리고 옥스퍼드 582, 임페리얼 560, 런던 정경대 541입니다. 이게 저게 포인트가 넘는다고 합격되는 건 아니고요. 저 포인트를 넘어야 면접 기회라든지 뭐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앞에서 본 38점 받은 친구가 567이니까 적어도 임페리얼 공대나 런던 정경대에 지원을 하고 1차 합격할 수 있는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보면 임페리얼 들어간 친구들은 한 40점대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런던 정경대 아이들도 오퍼 나오는 거면 38점 내외로 나오는 거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진 않죠. 이 정도로 알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신 것 같아요. 학교별 평균 점수. 보시면 전세계 평균, 이거 올해 2020년 자료는 아니 2019년 자료입니다. 왜냐면 지금 20년 자료는 조금 뭐 불확실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자료로 쓰기에는 그래서 일단은 평균 점수 올려놨는데 전세계 평균이 29.8인데 대부분의 싱가포르 학교들은 이거보다 다 높아요. 그리고 앞에 아까 말씀드린 센조셉 그리고 화총 UWC가 상당히 높죠. 36.6, 37점, 37.2. 얼핏 보면 화총의 점수가 제일 높은 것 같은데 약간 여기에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ACS 공립학교 같은 경우가 41.8로 전 세계 1등이죠. 예. 그래서 보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싱가포르는 약간 다 공개하는 걸 좋아해요. 점수를. 우리가 몇 점 맞고 몇 점 나왔다. 고객들, 클라이언트가 선택하기 좋게끔, 부모들이 선택하기 좋게끔 점수를 공개하는데,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ACS 같은 경우 공립학교는 440명이 시험 봐서요. 평균이 42점이에요. 그럼 440명에 7.4%니까 몇 명이죠? 한 30명 정도 이상이 만점이 나오는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4점도 20.7% 정도. 상당히 점수가 높은 학교인데 여기는 저희한테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여기는 만약 이 학교를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에이스 시험을 보고 끝나고 PSA를 거쳐서 가시면 가장 좋습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중고등학교 통합 통합과정이죠. 그 학교 엘리트 코스로 빠져있는 그거의 하나예요. ACSI라는 국제학교랑은 다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는 공립입니다. 하시면 되고, UWC 결과예요. UWC가 재밌는 게 도보랑 이스트라 이제 좀 분리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합쳐서 점수가 많이 나왔는데 분리한 걸 보면 아무래도 도보가 좀 더 결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UWC를 조금 더 쳐주는 이유가 결국엔 319명이나 많은 인원이 봤는데 평균이 37.2라는 거. 그리고 40점 이상이 상당히 잘하는 고득점자들인데 8명. 저 한 30% 정도가 거의 고득점을 맞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가 가서 UWC에서 30% 안에 들어가면 고득점을 맞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렇게 파악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트로 가면 조금 떨어져요.
평균도 떨어지고 고득점자 비율도 좀 떨어진다는 거. 약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캠퍼스가 철저하게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어요. 전학도 할 수 없고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설은 이스트 훨씬 좋죠.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앞에 언급한 이 세 학교에 대한 언급인데 죄송합니다. 이 자료가 37.7이 맞아요. 아까 앞에서 본 그건 저희가 좀 잘못된 자료고요. 요게 2019년도 정확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요거대로 좀 분석을 해드리면 세 학교가 37.7, 36.8, 35.6 요 정도 나왔다 보시면 되고 문제는 40점 비율이에요. 40%, 32%, 21% 나와 있고 패스비는 100% 패스하고 99, 97% 정도 패스했다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IB 학생 수예요. 아무래도 센조세 189명, 화총 152명, ACS는 175명 정도 나눠진다는 거. 이것도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판단할 때는 세 학교 다 큰 차이는 없는데 결국엔 싱가포르 사람들이 어디에 더 치중을 하느냐, 좋은 아이들이 많이 갖느냐에 따라서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전형으로 보면 한국 아이들은 어쨌든 ACS나 화총과나 큰 차이는 없는데 보면 작년에 화총 나온 아이들은 5명 졸업을 했는데 다 40점이 넘었어요. 이 한국 학생들은 43점 맞고 41점 이상 맞으니까 화총 저는 아주 좋은 선택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욕심을 내세요. 예, 많이 보내고 싶은데 떨어뜨립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담당자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쨌든 학교 정책이기 때문에 좋은 학교는 당연히 좋은 학생을 뽑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그래도 학년 중에서 조금 더 기회가 입학 기회가 조금 넓은 쪽이 저학년인 것 같아요. 7학년 입학이 가장 수월한 것 같아요. 네, 7, 8학년 정도. 네, 그 정도 입학은 가능하니까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 8학년에는 프리페러토리 코스가 있어요. 2학기 때 준비를 하고 1학년에 재학년을 찾는 그 코스도 있으니까 저학년, 7, 8학년 자녀분들을 두신 분들은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9년 자료인데 CIS, OFS, 스탠포드 어메리칸 스쿨에 대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평균 성적만 냈지 요거 발표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워놨고요. 이건 발표된 자료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공개를 했더라고요. CIS가 올해는 35점으로 올랐어요. 근데 작년 거는 34.7이고 30.78. 40점 비율이 좀 높죠. 그리고 35에서 45점 사이가 46점, 46%, 38% 정도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 4점 비율이 높은 평균은 CIS가 높은데 좀 차이가 있는데 40점 비율은 OFS가 좀 더 좋게 나왔잖아요. 글쎄요, 제가 들은 얘기랑 조금 일맥상통해서 잠깐 언급을 하는데 OFS는 고학년이 됐을 때 싱가포르 공립에서 우열반을 운영을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잘하는 학생들 위주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저 40점 비율이 더 높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불만이기도 하고 내 아이가 너무 잘하는 학생이면 거기에 속할 수 있으면은 그건 불만이 아닌데 그렇지 않고 국제학교라는 건 사실 싱가포르 공립에서 운영하는 우월반 운영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만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판단을 CIS가 교육은 제대로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열반 없이 모두 다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인데 국제학교는 싱가포르의 국제학교는 우열반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OFS가 살짝 그런 개념을 도입한 것 같아서 저는 그냥 CIS 타고 올라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CIS나 다니다 OFS 좀 옮기신 분들 간혹 있으신데 그렇게 좋은 효과는 보지 못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선택 과목이 CIS는 국어를 셀프토트라고 해서 혼자 공부해야 되는 건데 OFS는 국어 선생님이 계셔서 한국어 선생님이 선택이 그
그게 그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자료를 가지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진학 과정 안내를 좀 간략하게 드릴게요. 아무래도 고학년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국제전형 학력 평가 요소는 따로 있습니다. 싱가포르이든 홍콩이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우선은 자국민을 보호합니다. 자국민들이 고등교육기관 올라가는 걸 인정을 하고 보통 나라마다 다르고 학교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20% 내외 정도를 그 외국에서 학생들을 뽑는다 보시면 되는데 워낙에 외국에 다양한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기준은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눠진다 보시면 돼요. 말씀드린 IB 디플로마 기준, 그다음 A레벨, 그리고 아더스로 묶입니다. 이 아더스라는 거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 베트남에 여러 공립학교 졸업한 친구들이랑 한다면 그 내신을 가중치를 매길 수가 없으니 SAT를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근데 IB 디플로마나 A레벨이라는 거는 공통시험이에요. 캄보디아에서 시험을 보든 싱가포르 시험 보든 한국에서 시험 보든 IB는 공통시험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제전형 학력평가 요소를 보면 이만큼 크게 뽑습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싱가포르 국립대, 홍콩대를 좀 예를 들어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NUS 비즈니스에 100명이 뽑는다 치자고요. 근데 원서가 한 1000장이 갔다. 그럼 이 1000장을 어떻게 보는지 그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보는 건 하드 팩트예요. 하드 팩트라는 건 뭐냐면 전소화되어 있는 것들. 즉 GPA 내신 그리고 IB 디플로마 아이디어는 프리딕티 스코어라고 학교에서 줍니다. 이 프리딕티 스코어, ETC라는 건 뭐냐면 그 외 학력 평가 요소들을 가지고 자기가 쫙 평가를 합니다. 이 평가 요소로 1000명 중에서 700명 정도를 떨어뜨려요. 쫙 떨어뜨리고 나머지 300명 중에서 100명을 추려내는데 그때 활용되는 게 이 소프트 팩트라는 거예요. 액티비티를 뭐 했는지, 너가 누구인지, 자소서, 그리고 추천할 수 있는 분 추천서 해서 나머지 300명을 가지고 200명 가량을 떨어뜨리는 과정을 받는다 보시면 돼요. 왜 이렇게 나눠서 보냐면 1000명을 여기까지 다 못 봐요. 당연히 이거 나눠서 가니까 근데 어머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미국 명문대 아이비리그 갔다 뭐 어디 갔다 약간 좀 그 부러워하시면서 좀 까는 식인데 야, 걔 뭐 공부보다는 운동했대더라. 걔 뭐 학생회장에서 간 거지 무슨 공부가 됐겠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진 않다라는 거. 네. 이게 안 되면 기반이 있어야 예. 그 미국 대학일수록 하드 팩터를 통과하면 같은 요소로 봐요. 예를 들어서 SAT 만점 맞은 애는 떨어뜨리고 1500점 맞은 애는 붙여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학교 정도면 1500 정도 되면 학력평가에서는 똑같다 본다. 그 다음은 너가 누구니에 대해서 평가하는 학교들이 미국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 넘어가서 평가를 하고 아시아권 학교들은 인터뷰가 학교에 따라서 하드 팩트에 붙는 경우도 있고 소프트 팩트에 붙는 경우도 있고 자치시험도 하드 팩트에 붙는 경우도 있고 소프트 팩트에 붙는 경우도 있고 이건 학교마다 같은 학교이라 하더라도 과마다 다 다르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런 평가 요소를 가니 자 보세요. 지금 쭉 말씀드린 처음에 말씀드린 9학년서부터 대학 준비를 좀 서둘러야 되지 않냐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9학년서부터는 기초를 탄탄히 쌓고 올라가셔야 돼요. 하드 팩트나 소프트 팩트나. 하고 11학년 올라가면 이쪽을 더 신경 쓰고 9학년, 10학년이라면 이쪽을 더 신경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좀 밸런스를 맞춰서 올라가면 된다는 거. 근데 그거를 부모님이 하시긴 조금 쉽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하시기에는 아무리 영어를 잘하시고 많이 파악하신다고 하더라도 저 상담한 결과 아이를 객관적으로 보기 힘들어요. 특히 공부 잘하는 애들을 상담을 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항상 최고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아이의 단점을 못 봐요. 계속 장점만 보기 때문에 실수를 하신다는 거죠. 보완할 기회를 못 예, 그런 실수를 좀 막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어쨌든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분들이 많으시니까 찾아가서 물어보시고 설명회도 참석해 보시면서
내 아이를 가장 객관화시킬 수 있는 작업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정도 팁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부모님들이 진학 컨설팅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세요. 진학 컨설팅이 도대체 뭔지. 보면 요거예요. 이렇게 인상 쓰는 아이들. 얘네들을 하는데 보통 아이 혼자 쓴다, 학교에서 쓴다 그러면 저희가 나중 결과론적으로 보면 80밖에 못 보여주는 학생들도 많아요. 안타깝죠. 그럼 그런 정보를 귀합해서 올리는 능력이 본인 능력 100%까지 보여주는 게 1단계 목표입니다. 이 학생 이런 객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라는 걸 보여주고 이 진학 컨설팅이 개입을 해서 20% 정도 더 올려주는 게 저희 목표예요. 분들은 100이라는 능력이 나오는데 200이라는 능력을 원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100이라는 능력 쫙 가서 싱가포르 그냥 홍콩에서 쫙 커트라인 들어갈 친구인데 NUS를 보내달라고. 그럼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능력 찾아서 자기 능력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찾는 게 가장 목표인 것 같고요. 요거는 앞에서 보여드린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한다라는 거,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작성을 합니다. 대학들, 이게 대학 진학입니다. 그러면 서류를 업로드를 합니다. 근데 업로드 할 때 학교들이 원칙이 있어요.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름이면 해달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안 지켜주세요.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내가 분명히 공지를 해서 이런 파일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파일 마구잡이로 올라와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아무래도 인간이다 보니까 빼죠. 그래서 어쨌든 학교에서 요구하는 파일 형식에 맞춰주셔야 돼요. 어떤 학교는 아예 안 올라가요. 형식을 안 맞추면. 아예 업로드가 안 돼요. 그럼 부모님 전화 와요. 아니 왜 안 올라가냐고. 그대로 하시라고. 어디 나와 있냐고. 거기 보면 나와 있다고. 일일이 설명드려야 저희가 조금 힘들어요. 그때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시면 저희 학생은 다 맞게끔 업로드를 해드리죠. 하고 그런 학교에서 리뷰를 합니다. 어떤 학생이 쭉 리뷰를 하고 관심 있으면 인터뷰까지 진행을 하죠. 그리고 오퍼를 줍니다. 그러면 축하 행사를 하시면 됩니다. 요까지가 이제 대학의 12년 대학의 요소를 아주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많은 부모, 저도 이제 부모지만 아이들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가장 부부 대화 중에 8, 90% 아이들의 공부 얘기예요. 진학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부부 간의 대화가 그게 다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말씀드릴 게 두 부부가 열심히 얘기해봤자 같은 얘기만 반복이래요. 왜냐하면 새로운 인풋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싱가포르에 있을 때 와이프 어디 뭐 설명회 갔다 오면 이제 새로운 인풋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대더라. 그래?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막 설명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자세한 문의 저한테 해주시면 상담을 드릴 거고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어요. 지금 EP로 들어가시는 분들이잖아요. 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지금 올해 방금 따끈따끈한 케이스가 저희한테 있잖아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EP 뭐 회사에서 다 모든 진행을 해주시는데 저희한테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EP를 신청하고 EP가 나올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많이 궁금해하세요. 왜냐하면 이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계획을 유학 계획을 잡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알고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지금 코로나라는 좀 특수한 상황 때문인지 이 EP를 내주는 그 기간이 부모님들이 종사하시는 업종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메디컬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3일 만에 나오신 분도 있어요. 네, 이게 뭐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MOM이라는 싱가포르 노동부에서 모든 걸 주관합니다. 주관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플랜을 정해요. EP를 쿼터를 올해는 뭐 1000개를 주자. 1000개를 주는데 업종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쪽 업종이 필요해. IT 쪽이 필요해. 아니면 메디컬 쪽이 필요해. 그럼 이쪽은 옵션을 더 많이 줍니다. 특히 그 코로나 때문에 좀 싱가포르에서도 그 의료랑 관련된 업종은 정말 빨리 내셨었어요. 네, 그렇게 나오고 한때는 건설회사도 많이 들어가셨거든요. 삼성이나 현대 들어가셨는데
그분들이 EP가 안 나왔었어요. 그건 뭐냐면 정부에서 야, 니네 왜 자꾸 데려오냐? 우리 현재 인력 많은 우리 인력을 써라. 근데 한국 건설회사 특징상 그게 안 되거든요. 왜냐면 그 소장님이 아시는 소장님 말씀하시니 야 그럼 니네 아침 7시에 나와서 저녁 10시까지 일할 수 있어? 주말에도 일할 수 있어? 한대요. 뽑으면 2달 안에 나간다고.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신청 기간, 발급 속도 그거는 결국에는 본인이 속해 있는 회사 규모, 회사 아주 큰 회사라면 바로바로 나오는 경우 많고요. 아니면 업종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그럼 만약에 이렇게 신청했어요. 나왔어요. 그럼 IPA 레터를 주잖아요. 이걸 가지고 입국이 가능한가요? IPA 레터, 그러니까 지금 EP 받고 예. 그리고 디펜던트 테스트, 네. 자녀분들하고 그 가족들은 디펜던트 테스트를 받죠. 예. EP는 요즘 한 4주에서 5주 걸리는 것 같고요. EP는 4주에서 5주입니다. 근데 일반적이진 않고요. 예. 그리고 DP는 EP 나오고 일주일. 네. 왜냐면 이것 좀 설명드릴게요. DP라는 거는 가족들이 따라가는 비자이기 때문에 아빠나 엄마가 비자가 나오면 이미 모든 게 설명이 됐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나옵니다. 그러면 일주일 만에 해서 EPDP를 가족들이 다 받았다 치자고요. 이게 이것이 그거죠. 그러니까 패스, 비자 어프로브가 난 거죠. 네, 어프로브는 IPA 레터를 받으신 거잖아요. 이걸 받으셨으면 이제 지금은 입국하는 또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입국 승인은 어디 가서 받나요? 입국 승인도 MOM에서 하죠. 네. EP, DP는 모두 MOM에서. 예, MOM에. 근데 이 절차는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 보통 회사들이 이거 하는 에이전시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의뢰를 하면 그분들이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간만 많이 궁금해하시죠. 그래서 그걸까지 받으면 그 다음에 ICA에 들어가서 체크하죠. 온라인 체크폼. 모든 어프로브가 나고 컨퍼메이션까지 난 다음에 들어가기 3일 전부터 내가 이제 들어간다는 메디컬, 내가 지금 몸이 어떤지 그 상태에 대해서 그쪽에다가 신고하는 폼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걸 신고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RCA, 그러니까 이민국에 신고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뭐 MOM에서 관할하는 데서 비자를 받았던 MOE,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데서 비자를 받았던 이건 꼭 하셔야 돼요. RCA에 들어가서 디클레이레이션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가 주재원을 간다. 그럼 이제 저쪽 지사나 법인에서 EP 신청해 줍니다. EP 신청해 주면 저희한테 물어보실 건 아니고 그쪽 회사에 물어봐야 되는데 이제 불편하신 거예요. 좀 물어보면 또 막 뭐라 하는 것 같고 짬밥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에이전시를 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 비자를 도와주는 에이전시 연락처를 달라고 하면 줍니다. 그럼 에이전시 연락을 하면 돼요. 내가 누군데 이메일로 내 거 어디까지 수석이 돼 있니? 그럼 그 사람이 바로바로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EP나 DP가 승인된 승인 레터를 받았다. 그럼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입국 허가를 다시 한번 신청을 하는데 그거도 절차적으로 신청을 해줄 거예요. 뭐 이건 언제 신청이 언제 나오냐? 그럼 나오면 그때 이제 비행기표라든지 모든 게 셋업 되시고 날아가시면 된다는 거.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입국 신청을 할 때 비행기표라든가 숙소에 대해서는 인포메이션을 줘야만 되는데 어쨌든 모든 걸 확정 짓는 거는 나고 난 다음이죠. 그래서 어쨌든 입국을 하시고 아이들 학교를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디펜던 파스를 받으면 학생 비자 발급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 입학 절차가 좀 더 수월하게 빠르게 진행된다는 거. 그 정도 아시면 되고요. 공립학교 한번 하실 수 있으면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이제 Q&A 받은 내용을 저희가 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익명으로 한 분이 남겨주셨는데 설명 잘 들으셨고 시간이 없어서 먼저 나가신다고 양해. 네,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시오 감사하고요. 오늘 답변을 좀 남기기 힘드신 분은 여기 보이시는 전화번호 있으시죠? 587-4831 전화 주세요. 전화 주셔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저랑 카톡으로 연결해 주신 그러십니까? 분들이세요. 네. 그래서 언제든 궁금한 점 있으면 문의 주시면 네. 그리고 저희는 특징이 저희 실장님이랑 저랑도 그게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교육이란, 교육적인 부분이죠. 예. 그렇죠. 당연히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다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반대로 생각하시면 저희가 어떤 특정한 학교가 좋다고 거기만 막 그런 말씀은 안 드려요. 저희가 실제로 경험해보고 아이 상황에 맞게 이 아이는 좀 케어가 필요한 아이야. 그럼 이런 학교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니까 그런 부분도 딱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저희 유학에 하는 가장 큰 특징은 현재 저희가 대학을 제일 많이 보냅니다. 속된 말 우리가 말하는 미국의 영국, 싱가포르나 홍콩은 명문대학 진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고학년일수록 저희한테 오셔서 말씀드리는데 좀 계획을 세워서 3년 특례로 국내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법이 워낙에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체크하시지 않으면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뭐 월요일날 또 다시 뵈니까 뭐 상관없고요.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